예, 진상TV 유진상입니다. 예, 오늘 지난주에 좀 IT 쪽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카카오톡 이슈인데요. 카카오톡에서 주장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사들이 고의적으로 패킷을 누락시키고 또 차단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임승차론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미래경영 컨설팅의 장동인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카카오톡 때문에 IT 쪽 좀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견을 좀 여쭤보고자 오늘 좀 시간을 좀 할애를 부탁드렸었는데, 좀 지금 일단 카카오톡에서 얘기가 좀 주장을 큰 이슈 두 가지를 던져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망 중립성에서 이제 어기고, 이 통사들이 그걸 어기고 이제 패킷을 고의적으로 손실을 시키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망 중립성이 뭔지를 이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도대체 뭔 말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단 이제 통신사를 보면 주로 음성 통화망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통화망하고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이제 망을 통해서 음성 통화가 왔다 갔다 하고 데이터 통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망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 통화를 할 때 내가 그 안에서 뭐 무슨 컨텐츠를 다운을 받는다든가, 또는 그걸 어떤 식으로 데이터 파일을 전송한다든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지는 통신사는 신경을 꺼라, 한마디로. 뭐 상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망 중립성입니다. 미국서도 이 망 중립성에 대한 원칙 6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거는 빨리 보내고, 어떤 건 늦게 보내고, 어떤 거는 뭐 안 보내고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것들, 또는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 안에 들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가격을 서로 다르게 매긴다든가, 이런 건 철저히 이제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망 중립성이죠. 그러니까 통신사는 이 망을 통해, 데이터 망을 통해서 무엇을 보내든지 상관하지 마라 하는 게 이제 망 중립성입니다. 이제 카카오톡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데이터 망을 통해서 음성을 실어 보낸다는 거죠. 이제 보이스 IP라고 MVOIP라고 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음성을 이제 실어 나누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있냐면, 사실 통신사는 음성망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제 음성망을 안 쓰고 이제 데이터망을 쓴다는 것 자체가 통신사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통신사에서 지금 가장 큰 이제 레벤 캐시카우라는 게 이제 음성 통화인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내다고 하는 게 이제 통신사로 봐서는 이제 굉장히 이 레벤뉴 감소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망 중립성인데, 카카오톡의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음성 통화까지, 영상 통화까지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왜 우리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에서 하는 마이피플, 있죠. 또는 네이버에서 하는 라인 같은 것들은 이미 음성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프는 영상 통화도 되고, 페이스북, 유명한 페이스북도 영상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사업자들이 이제 인터넷 사업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KT나 SKT나 또는 LGT한테 이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망을 접속해서. 이제 소비자는 어떠냐면, 소비자는 음성 통화 몇 분, 그다음에 이 메시지 몇 개, 그다음에 데이터 얼마 해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있잖아요. 월정을 내고 있는데, 통신사들이 이 3G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팔면서 스마트폰의 데이터 양이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데이터 폭탄을 맞은 적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계약 요금제 잘못 가입을 하게 되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나오는 그런 선례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온 요금제가 이제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통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통신사마다 55,000원 이상을 내면 네. 데이터는 무제한 이제 쓸 수 있다 이렇게 네. 돼 있는 거죠. 약관에 그렇게 돼 있고요. 요금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딱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써요. 실질적으로 무제한이라 하더라도 뭐 1기가 네. 많이 써봐야 2기가 정도. 보통 쓰는 게 한 500메가 정도. 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통신사는 그런 걸 보면서 얼마 안 되겠다고 예측하고 이거는 뭐 무제한으로 풀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카카오톡이 음성 통화이기 때문에 파켓의 양이 이제 급증하게 되면 자기 레베뉴 로스뿐만 아니라 자기 이제 데이터망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네. 통신사는 이 계약을 바꾸려고 그런다는 거죠.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어불성설인 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뭐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네. 뭐 10%로 계약을 했다. 근데 고객이 해지하지 않는 한 은행은 그 고객한테는 뭐 약간의 이렇게 10% 주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으면 끝까지 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보험 상품에 이런 게 많습니다. 과거에 보험 유치를 하기 위해서 특히 IMF 이전에 상당히 높은 금리로 어떤 그 배당을 하기로 하고 약관을 매긴 게 이제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보험에서는 그거를 손해보겠죠. 네. 네. 그래도 해지를 못하죠. 똑같은 거죠. 이것도 기업에서 고객하고 약관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뭐 어떤 방법으로 해지되는 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사에서 야 프리비다, 뭐 프리라이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고객이 카카오톡을 쓰는 데 있어서 공짜로 쓰든 돈을 내고 쓰든 하는 거는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은 남의 일에 대해서 그렇죠. 간섭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거고, 또 사실은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고객도 분명히 돈을 내고 이거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카카오톡도 접속료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신사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망이 넘치고 나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해외 통신사들 보면 이제 재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뭐 자기 자산을 팔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기관망에 뭐 문제가 되고 뭐 통신의 품질이 져야 된다. 이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정당한 자본주의 경쟁을 이제 피한다는 거고요. 근데 통신의 이제 이 망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통신이 지나치게 이제 정부의 보호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신사가 이제 자기의 이 휴대폰, 자기의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거를 강매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통신사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번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약간의 손해를 본다고 해서 지금 내가 손해를 보니까 얘네들 이걸 보상을 해줘, 돈을 더 많이 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지금까지 번 거는 국민한테 돌려주나요? 이거 번 거는 뭐 그렇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뭐 성과급으로 나오고.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번 돈이나 무리하게 한국시장의 통신시장을 점유를 가전 상태에서 돈이 많았던 그거를 얘기 하나 안 하고 이제 와서 경쟁에 의해서 자기네 서비스라는 것이 개발되지 않고 강력한 경쟁을 나갔기 때문에 그 레베뉴 로스가 생기는 부분들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자본주의는 아니죠. 자본주의에서 기본적인 경쟁의 룰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무리한 그런 요구인 것 같고요. 통신사들은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뭐 1년에도 1조 이상 순이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내가 보면 얼마든지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모든 세계 통신사가 지금 퀄리티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통신사가 그런 이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이 어떤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가 굉장히 그 자산이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통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부동산 이 전화국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대단히 이제 올라갔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신이 그렇게 성장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스마트폰의 성장하고 같이 맞물리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의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세계
강국인데 네. 한국 시장이 만약에 통신 규제로 인해서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억제를 한다고 네.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을 한국에서 출시를 안 하고요. 해외에서 먼저 출시를 하죠. 네. 갤럭시 S3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먼저 네, 했고 맞아요. 한국에서 나중에 하는데 어떤 우리나라가 테스트베드 새로운 신제품을 한국에서 막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그런 기능을 잃게 되면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도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도 상당히 위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신뿐만 아니라 통신에 맞물려 있는 전자산업, 모바일 디바이스, 거기에 따른 다양한 컨텐츠업을 사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늦게 들여와서 한국의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후발주로서 선두를 쫓아가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네. 똑같은 영향을 준다는 건 산업에 이건 단순하게 요금제의 이슈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이 전체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통신사들이 주장할 바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영향을 생각하다가 보면 거국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오픈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는 그런 얘기까지 안 썼지만은 네. 실제로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요금제보다는 각 산업에 미치는 타양 이게 너무 크다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것이 지금보다 뭐 후발주자로 가버린다라고 하면 노키아 같은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만하고 LG전자 많으면 그 밑에서 디스플레이 업체나 칩 업체들이 다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 재앙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두주를 주장을 하려고 하면 이 통신 테스트 베드가 제대로 잡혀져야 되고 국민들이 그런 컨텐츠를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컨텐츠 업계의 발전이 망의 중립성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돼야 된다. 그럼 오히려 좀 통신업체들이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 양보가 아니죠. 써있는 대로, 약관대로, 그대로 저기 FM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통신사들이 지금 이 제약을 걸고 뭐 카카오톡 수신 상태를 좀 안 좋게 하는 게 밖에서 드랍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그 요금제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그 조금의 목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솔직히 만약에 파켓 드랍을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카카오톡의 음성 그 파켓을 골라서 드랍을 시킨다라는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범법 행위가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통신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엿듣는다든가 또는 이거를 파켓 필터링이라고 해서 어떤 걸 골라낸다든가 하는 건 사실은 거의 불법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아직 뭐 그쪽의 법을 규정을 아직 안 봐서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통신법이라는 걸 봤을 때는 법률 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송도 가능할 겁니다. 방통위에서 이게 사실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풀어줘야 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얘기가 없거든요. 방통위. 방통위 입장은 시장에 뭐 맡긴다 그런 입장이고요. 뭐 자기들은 책임지기 싫다 그런 입장이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 방통위가 있는 대로만 해라. 법에서 규정된 대로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현재 현행법 내에서 해라라고만 얘기를 해줘도 뭐 적절한 거죠 사실 결론은. 근데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 건 워낙 통신업계와 방통위가 상당히 이렇게 밀착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통신업계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침몰시킴으로써 통신업계 손을 암묵적으로 도와주지 말고 확실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서 법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모든 문제는 끝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뻥 뚫려서 지금 소리가 좀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 미래경영 컨설팅 장정인 대표님하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